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최고의 짠돌이의 플렉스 도전기. 쨍! 하고 요란한 천둥 번개가 창문을 흔들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퇴근길. 고봉수는 허름한 건물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의 손에는 50년은 좋게 돼 보이는 누렇게 바랜 비닐 우산이 들려 있었다. 군데군데 찢어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긴 우산은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웠다. 에휴, 이놈의 날씨 택시라도 타야 하나? 봉수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꺼내 셈해봤다. 택시 기본요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그는 질끈 눈을 감고 우산을 펼쳤다. 역시나 펼치자마자 찢어진 틈새로 비가 뚝뚝 떨어졌다. 아이고, 아까운 내 돈 몇 번 더 써야 하는데. 봉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닐 우산을 머리 위로 든 채 뛰기 시작했다. 낡은 구두에서는 삑삑 물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번쩍이는 외제차 안에서 누군가 창문을 내리고 봉수를 불렀다. 어이, 고봉수. 봉수가 돌아보니 차 안에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최 이사가 앉아 있었다. 최 이사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시가를 피우며 봉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휴, 자네 아직도 그 우산을 쓰고 다니나? 내가 몇 번이나 새 우산 하나 사라고 했잖아. 최 이사의 말에 봉수는 멋쩍게 웃었다. 괜찮아. 아직 쓸만해. 튼튼하다고. 튼튼하긴 뭐가 튼튼해. 저번에 보니깐 바람에 날아가던데? 내가 우산 하나 선물할 테니깐 이제 그만 버리게. 아니야. 괜찮아.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함부로 버릴 수 없지. 봉수의 짠돌이 기질에 혀를 내두른 최 이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차를 몰고 떠났다. 집에 도착한 봉수는 현관 앞에서 우산을 탈탈 털었다. 그의 아내 나주인은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퍼부었다. 아니, 당신은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또 그 우산을 쓰고 나갔어요? 내가 몇 번이나 새 우산 사라고 했어요. 아깝잖아. 아직 몇 번은 더 쓸 수 있어. 아끼다 똥 된다는 말 몰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주 창피해서 못 살아요. 주위의 잔소리에 봉수는 어깨를 움츠렸다. 사실 봉수도 낡은 우산이 창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뼛속까지 새겨진 짠돌이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꽁치 한 마리가 전부였다. 아들 고은성은 그런 저녁 식사에 익숙한 듯 불평 없이 밥을 먹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MT 가는데 용돈 좀 주세요. 은성의 말에 봉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색했다. MT, 거기는 왜 또 돈을 쓰러 가?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 아니, 아버지, 친구들 다 가는데 저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이 돈을 쓰면 너도 꼭 써야 하니? 돈 아껴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했어. 봉수의 완강한 태도에 은성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버지의 짠돌이 기질을 이해하면서도 가끔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날 밤, 봉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었다. 내일 또 비가 오면 어쩌지? 우산이 또 찢어지면 택시를 타야 하나? 아이고, 내 돈. 봉수는 밤새도록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여느 때처럼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와이셔츠 소매는 닳아서 너덜거렸고 넥타이는 색이 발해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봤다. 나도 남들처럼 멋있게 옷도 좀 사입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싶다. 맨날 이렇게 낡은 것만 걸치고 다니니. 문득 봉수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플렉스. 그래, 나도 한번 플렉스를 해보는 거야.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플렉스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자신의 부나 능력을 과시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었다. 봉수는 TV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비싼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자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돈을 펑펑 써보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짠돌이라고 무시하지만 나도 돈 쓸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봉수는 갑자기 끓어오르는 플렉스 욕망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돈이 없잖아. 봉수는 자신이 평생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을 떠올렸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꽤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아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딱 한 번만 플렉스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봉수는 굳게 결심했다. 그는 오늘부터 최고의 짠돌이의 플렉스 도전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봉수는 고민에 빠졌다. 옷, 시계, 차. 그는 평생 동안 그런 사치품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단 옷부터 한번 사볼까? 봉수는 퇴근길에 시내의 한 백화점에 들렀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옷들은 봉수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그는 촌스러운 디자인의 등산복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가격표를 확인했다. 아니, 등산복 한 벌에 이렇게 비싸. 내가 입던 등산복은 10년 전에 시장에서 2만 원 주고 산 건데. 봉수는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그는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번에는 정장 매장이었다. 번듯한 마네킹들이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다. 봉수는 용기를 내어 한 벌을 골라 입어봤다. 어떠세요? 고객님,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직원의 칭찬에 봉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어색하게 바라봤다. 확실히 낡은 양복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하지만 가격표를 확인한 순간 봉수는 깜짝 놀라 옷을 벗어 던졌다. 아니, 정장 한 벌에 이렇게 비싸요. 내가 월급을 며칠이나 꼬박 모아야 하는 거야? 봉수는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백화점을 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만이 들려 있었다. 역시 돈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봉수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봉수는 출근길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커피 전문점 앞에 멈춰섰다. 플렉스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봉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 전문점 안으로 들어갔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커피 향이 그의 코를 자극했다.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봉수는 메뉴판을 힐끗 쳐다봤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5,000원이나 했다. 평소 봉수는 회사 자판기 커피를 200원에 뽑아 마셨다. 5,000원이면 자판기 커피를 25잔이나 마실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플렉스하는 날이니까 봉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주문대로 향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 봉수는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었다. 투명한 컵 안에 담긴 검은 액체는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 사실 봉수는 커피 맛을 잘 몰랐다. 그는 그냥 쓴 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플렉스를 하는 날이었으므로 맛있다고 느껴야만 했다. 봉수는 커피를 들고 회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를 본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고 부장님, 오늘 웬일로 비싼 커피를 드세요? 그냥 기분 전환 겸. 봉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자리로 갔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다들 그가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이거 봐라. 나도 돈 좀 쓰는 사람처럼 보이나? 봉수는 속으로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내내 5,000원이라는 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5,0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값인데. 점심시간, 봉수는 평소처럼 회사 구내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가장 저렴한 메뉴인 김치찌개를 골랐다. 그의 옆자리에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던 동료가 앉아 있었다. 동료는 돈가스 정식을 시켜 맛있게 먹고 있었다. 고 부장님은 오늘도 김치찌개 드시네요? 응, 나는 김치찌개가 제일 좋더라고. 봉수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돈가스 정식이 먹고 싶었다. 하지만 7,000원이라는 가격은 그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다. 퇴근길, 봉수는 아침에 커피를 마셨던 커피 전문점 앞을 다시 지나쳤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들이 화려한 케이크를 사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봉수는 쇼윈도 안에 진열된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들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저 케이크 한 조각에 얼마일까? 분명 엄청 비싸겠지. 봉수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만이 들려 있었다. 오늘 플렉스로 쓴 돈은 커피 5,000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봉수에게는 그 5천 원이 50만 원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봉수는 퇴근길에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의 아내 나주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화려하게 변신해 있었기 때문이다. 짙은 화장에 세련된 옷차림, 거기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어머, 당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봉수의 물음에 주희는 새침하게 대답했다. 나도 이제 좀 꾸미고 살려고. 당신만 맨날 낡은 옷만 입고 다니라는 법 있어? 주희의 말에 봉수는 당황했다.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한 아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입으니깐 이상해.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 당신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굴지 마. 주희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봉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평소와 다른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봉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식탁을 바라봤다.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특별한 날은 무슨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했어. 당신도 좀 먹어봐. 맛있어. 주희는 스테이크를 포크로 찍어 봉수에게 건네주었다. 봉수는 어색하게 스테이크를 받아 먹었다. 맛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주희는 계속해서 봉수를 타박했다. 당신은 옷 좀 새로 사 입어요. 맨날 그 낡은 양복만 입고 다니니깐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내 옷이 뭐 어때서 아직 멀쩡한데.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소매는 다 닳고 색깔도 변했는데. 내가 당신 옷 좀 사다 줄 테니깐 제발 좀 갈아입어. 주희의 강압적인 태도에 봉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며칠 후 주희는 봉수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봉수는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자, 여기서 당신 양복 한 벌 골라봐. 주희는 봉수를 고급 남성복 매장으로 데려갔다. 봉수는 가격표를 보자마자 기겁했다. 아니, 양복 한 벌에 이렇게 비싸요. 그냥 전에 입던 거 계속 입으면 안 돼요? 안 돼. 당신 이제부터라도 좀 멋있게 다니란 말이야. 내가 돈 낼 테니깐 걱정 말고 골라. 주희의 완강한 태도에 봉수는 결국 비싼 양복 한 벌을 얻어 입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새 양복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거울 앞에 서서 새 양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입던 낡은 양복이 그리워졌다. 그날 밤, 봉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내의 변화된 모습이 신경 쓰였다. 아내가 갑자기 왜 저렇게 변한 거지?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봉수는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변화에 자극을 받은 봉수는 다시 한번 플렉스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질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주말, 봉수는 큰맘 먹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등산복 매장이나 정장 매장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명품 시계 매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명품 시계들은 봉수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저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걸까? 봉수는 감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다가갔다. 저 시계 좀 구경해도 될까요? 직원은 봉수의 낡은 옷차림을 힐끗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네, 마음껏 보세요. 직원의 싸늘한 태도에 봉수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무시하고 시계들을 둘러봤다. 그는 가장 저렴해 보이는 시계 하나를 골라 직원에게 물었다. 이 시계는 얼마예요? 그 모델은 5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대답에 봉수는 입을 떡 벌렸다. 500만 원이면 그의 월급을 몇 달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었다. 역시 명품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구나. 봉수는 실망하며 시계 매장을 나왔다. 그는 다른 매장들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가격표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결국 봉수는 백화점에서 빈손으로 나왔다.
그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봉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짠돌이 기질에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다. 나는 역시 플렉스 같은 거랑은 안 맞는 건가? 그때 그의 눈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쇼핑백이 들어왔다. 봉수는 쇼핑백 안을 몰래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화려한 디자인의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다. 저 가방 분명 엄청 비싸겠지. 봉수는 왠지 모르게 질투심이 느껴졌다. 아내는 쉽게 돈을 쓰는데 왜 자신은 이렇게 돈 쓰는 게 힘들까? 그날 저녁, 봉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백화점에서 뭐 샀어요? 어머, 봤어. 그냥 가방 하나 샀어. 주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봉수는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플렉스에 실패한 봉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낡은 양복을 입고 회사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플렉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봉수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한 분식집에 들렀다. 그는 가장 저렴한 메뉴인 떡볶이 1인분을 시켰다. 떡볶이는 매콤달콤했고 가격은 단돈 5,000원이었다. 역시 이 맛이야. 봉수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감을 느꼈다. 비싼 음식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저렴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길, 봉수는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을 발견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은 봉수의 발길을 붙잡았다. 붕어빵 3개에 2,000원입니다. 노점 주인의 외침에 봉수는 잠시 망설였다. 2,000원이면 회사 자판기 커피를 10잔이나 뽑아 마실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봉수는 왠지 모르게 붕어빵이 먹고 싶었다. 붕어빵 3개 주세요. 봉수는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 들고 길을 걸었다. 달콤한 파 당금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봉수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래, 플렉스가 꼭 비싼 물건을 사는 것만은 아니겠지. 이렇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플렉스일 수 있어. 봉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한 팩 샀다. 딸기 한 팩 가격은 10,000원이었다. 10,000원은 봉수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내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봉수는 딸기를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어머, 당신 웬일이야? 딸기를 다 사오고? 주인은 봉수가 사온 딸기를 보고 활짝 웃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봉수는 쑥스럽게 대답했다.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봉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저녁, 봉수는 아내와 함께 딸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록 비싼 플렉스는 아니었지만 봉수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했다. 며칠 후, 봉수는 오랜 친구인 부동산 중개업자 오미자를 만났다. 미자는 봉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봉수 왔어. 웬일이야, 여기까지. 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봉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는 미자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최근 TV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을 접한 봉수는 자신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혹시 요즘 괜찮은 부동산 물건 있어? 봉수의 질문에 미자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어머, 봉수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어. 잘 왔어. 요즘 아주 뜨는 물건이 하나 있거든. 미자는 봉수에게 최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정보를 보여주었다. 봉수는 아파트 조감도와 분양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분양가가 5억이나 해. 봉수는 분양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쳐도 5억 원에는 훨씬 못 미쳤다. 그렇지. 하지만 여기는 앞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미자는 봉수를 설득했지만 봉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5억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봉수는 미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머릿속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다. 만약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면 그는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아내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내가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는데. 봉수의 말에 주인은 냉담하게 반응했다. 부동산 투자. 당신 돈도 없으면서 무슨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아끼면서 사는 게 최고야. 주위의 반대에 봉수는 실망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봤다. 그는 밤낮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부동산 관련 책을 읽었다. 며칠 후 봉수는 다시 미자를 찾아갔다. 그는 밤새 고민한 끝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 미자야, 나 그 아파트 분양받을게. 봉수의 말에 미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정말? 봉수, 너 정말 돈 있어? 있어. 내가 평생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이 좀 있거든. 봉수의 말에 미자는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역시 내가 봉수를 알아봤어. 분명히 큰 돈 벌 거야. 봉수는 미자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거액의 돈을 쓰게 된 것이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마친 봉수는 기분이 묘했다. 큰 돈을 썼다는 부담감과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며칠 후 봉수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화려하게 꾸며진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정말 좋다. 모델하우스에는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풀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넓은 거실에는 벽걸이 TV가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안방에는 고급스러운 침대와 화장대가 놓여 있었다. 봉수는 눈을 반짝이며 가전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는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최신식 가전제품들을 보니 욕심이 생겼다. 나도 새 아파트에 이 정도는 갖춰놓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봉수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전제품들의 가격을 알아봤다. 냉장고는 500만 원, 식기세척기는 300만 원, 오븐은 200만 원 모든 가전제품을 다 합치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봉수는 망설였다. 2천만 원은 그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낡은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살 수는 없었다. 그래, 이왕 플렉스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봉수는 큰맘 먹고 풀옵션 가전제품을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가전제품들을 주문했다.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아내에게 새로 산 가전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여보, 내가 이번에 새 아파트에 들여놓을 가전제품들을 싹 다 새로 샀어. 봉수의 말에 주인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정말? 뭘 샀는데?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그리고 벽걸이 TV까지 아주 최신식으로 싹 다. 봉수의 자랑에 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당신 미쳤어요. 그렇게 비싼 걸 왜 샀어? 우리 지금 돈도 없잖아. 괜찮아. 나중에 아파트 가격 오르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 봉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써본 것이었다. 새 아파트와 고급 가전제품을 계약한 봉수의 플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는 자동차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봉수는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10년 넘게 탄 낡은 국산차를 몰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주말, 봉수는 자동차 매장을 찾았다. 그는 여러 브랜드의 외제차들을 둘러보며 고민에 빠졌다. 그는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갖춘 외제차들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떤 차를 찾으세요? 매장 직원의 질문에 봉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봉수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차가 있었다. 날렵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광택을 자랑하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봉수는 홀린 듯 그 차 앞으로 다가갔다. 이 차는 얼마예요? 고객님께서 보고 계신 모델은 1억 원 상당의 고급 세단입니다. 직원의 대답에 봉수는 입을 떡 벌렸다. 1억 원이라니 그는 평생 동안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 차를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봉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억대의 자동차를 계약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아내에게 새 차를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여보, 내가 이번에 차를 새로 계약했어. 봉수의 말에 주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차를 새로 샀다고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에요? 왜 그래?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랬어. 좋은 차는 무슨, 우리 지금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주인은 격분하며 봉수를 몰아세웠다. 봉수는 아내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미 계약은 되돌릴 수 없었다. 새 아파트, 고급 가전제품, 외제차까지 봉수의 플렉스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럭셔리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봉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고급 호텔과 해외여행 상품을 알아봤다. 그는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싼 여행 상품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봐야 하지 않을까? 봉수는 고민 끝에 최고급 호텔 숙박과 해외 유명 관광지 투어가 포함된 일주일짜리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여행 비용은 무려 2천만 원이었다. 여행 당일, 봉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탔다. 넓고 편안한 좌석에 앉아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받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여행지에 도착한 봉수는 최고급 호텔의 짐을 풀었다. 넓고 화려한 스위트룸에 들어선 봉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식사와 서비스를 만끽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봉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쓴 돈을 계산하며 후회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니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결국 봉수는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봉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새 아파트 계약금, 가전제품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여행 비용 등으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봉수는 매달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돈을 아낄 수 없었다. 오히려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아내 주인은 여전히 봉수의 플렉스에 대해 분노했다. 그녀는 매일 봉수에게 잔소리를 퍼부으며 돈을 아껴 쓰라고 다그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신없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주위의 질책에 봉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봉수가 다니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봉수는 혹시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까봐 불안에 떨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었다. 그의 플렉스는 결국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시비와 짠돌이, 다시 절약 정신으로 돌아가다.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에 봉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더 이상 플렉스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예전의 짠돌이, 정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봉수는 가장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커피 전문점에 가지 않고 회사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 점심 식사도 구내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로 해결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갔다. 아내 주희도 봉수의 변화된 모습에 안심하며 함께 절약에 동참했다. 그녀는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다. 봉수는 자신이 샀던 외제차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는 중고차 매장에 차를 내놓고 다시 예전에 타던 낡은 국산차를 끌고 다녔다. 비록 불편했지만 그는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여유가 없었다. 새 아파트는 아직 입주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봉수는 아파트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 미자에게 연락해 아파트를 내놓았다. 비록 손해를 보겠지만 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싶지 않았다. 봉수는 풀옵션으로 계약했던 가전제품들도 모두 취소했다. 그는 예전에 쓰던 낡은 가전제품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봉수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검소한 생활로 돌아갔다. 비록 화려한 플렉스는 실패했지만 그는 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몇 년 후, 봉수는 여전히 짠돌이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짠돌이 기질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만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봉수는 회사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 꾸준히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아내 주희와 아들 은성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은성이 여자친구 김민지를 데리고 집으로 놀러 왔다. 민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봉수에게도 살갑게 대했다. 아버님, 은성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라고. 민지의 칭찬에 봉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예전처럼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봉수가 직접 텃밭에서 기른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다. 아버님, 이 채소들 정말 싱싱하고 맛있어요. 민지의 칭찬에 봉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돈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지가 봉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예전에 플렉스에 도전하신 적 있으세요? 민지의 질문에 봉수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는 최고의 짠돌이의 플렉스 도전기를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봉수의 이야기를 들은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정말 재미있으셨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도 정말 멋있으세요. 민지의 긍정적인 반응에 봉수는 왠지 모르게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짠돌이 기질을 부끄러워했지만 민지는 그의 검소함을 오히려 존경하는 눈치였다. 그날 밤, 봉수는 잠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그는 한때 허황된 플렉스를 꿈꿨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플렉스는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봉수는 이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아내와 함께 집 앞 텃밭으로 나갔다. 그는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수확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주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최고의 짠돌이 고봉수의 진정한 플렉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의 소박하고 행복한 일상이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